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통치했던 영국의 군주 빅토리아 여왕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통치한 시기는 빅토리아 시대였고 사람들은 빅토리아식 옷을 입었고 건물들도 빅토리아 시대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녀는 한때 아프리카 소녀를 입양해 그녀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최초의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상황 설명부터 해볼까요? 19세기 중반이고 전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노예를 해방시키고 노예 무역을 영구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말이죠. 이 관행들은 대영 제국에서 1834년 막을 내렸고 이는 빅토리아 여왕의 주기보다 3년이나 앞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이 해방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이 관행을 전 세계적으로 끝내겠다는 사명을 띠고 있었죠. 1850년으로 넘어가 보죠. 영국 사절단이 오늘날의 베냉의 한 부분인 다호메이에 도착합니다. 포로를 사고 파는 것이 서아프리카 왕국에서는 여전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의 통치자인 개조왕은 경쟁 부족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영국 해군 대령 프레드릭 E. 포브스가 이곳으로 파견되어 이 숭고한 임무를 맡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취한 것은 결국 훨씬 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는 동안 아프리카 왕은 가장 가치 있는 수감자들 중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감자는 7살의 아이나라는 소녀였어요. 그 일이 있기 2년 전에 개조왕의 군대는 현재의 나이지리아에 있던 아이나의 고향을 공격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가족을 다 잃고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의 아버지는 요르바족의 우두머리였고 그녀는 그 부족의 공주였습니다. 아이나가 다호메이의 궁궐에서 보물 같은 자산으로 살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조왕은 그 소녀가 자신에게 더 이상 그다지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나가 제물로 희생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영국 장교가 그 소녀의 운명을 알게 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구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뭘 생각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포브스는 그 아이를 영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위한 선물이라는 명목으로요. 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적어도 개조왕이 동의한 후로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곧 둘은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HMS 보네타라고 불렸고 이 배와 대령의 이름을 따서 소녀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나는 이제 세라 포브스 보네타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치고 그녀는 굉장히 영리한 아이였어요. 세라는 영어를 빨리 터득해서 곧 새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은 지식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었죠. 포브스는 그녀를 완벽한 천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라가 그 또래의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습득력도 강인한 마음과 애착도 말이죠. 포브스는 어린 나이에 고생을 겪어야 했던 그 어린 소녀를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세라의 밝은 마음과 매력은 여왕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들은 1850년 윈저성에서 처음 만났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군주도 그 소녀에게 감명받았습니다. 여왕은 그녀를 예리하고 총명하다고 표현했죠. 이것이 보네타의 일생에 걸쳐 이어진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는 감동이 약간 줄어들지만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는 다른 측면이 있죠. 대령 포브스는 그녀의 후견인이 되었고 그녀의 배경이 되어 그녀를 성장시키면서 이제는 영국화된 이 아프리카 공주가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왕은 세라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왕은 세라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었고 진정한 영국 숙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세라를 너무 아껴 데모가 되기도 했죠. 세라는 처음에는 대령의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이따금씩 여왕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자랑스러운 부모처럼 그녀를 셀리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아꼈습니다. 세라는 왕실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자신의 동갑인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아주 가까워져서 엘리는 나중에 세라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기도 했죠. 모든 게 이 고아에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세라에겐 친구들과 자신을 돌봐주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그녀 자신도 여왕의 보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하지만 1년 뒤인 1851년 그녀는 심한 기침을 하며 앓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그녀에게 익숙하던 날씨와는 전혀 다른 영국의 기후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라가 나아질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뿐이라는 게 논리적인 답인 것 같았죠. 이제 8살이 된 세라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에라 리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4년간 그녀는 그곳에서 선교 학교를 다녔어요. 다른 소녀들과는 달리 세라는 그녀만의 방에서 지내면서 여왕 폐하와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세라는 훌륭한 학생이었고 그녀의 데모는 보상으로 책과 장난감 등 모든 것들을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라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1855년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진짜 고향처럼 자리 잡은 영국으로 돌아왔죠. 무려 포브스 대령은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고 세라는 쇼엔 목사와 그녀의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세라를 새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셀리는 그곳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쇼엔 부인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세라는 그들과 켄트에서 몇 년간 살았지만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항상 여왕과 그 가족을 만나러 윈저로 여행을 갔죠. 하지만 여전히 세라의 인생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왕실과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의 주도권을 거의 잡을 수 없었죠. 세라가 19살이 되었을 때 여왕은 셀리가 결혼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순식간에 적당한 상대를 찾았고 그 상대는 영국 해군 장교 겸 사업가 제임스 핀스 라블로 데이비스 대위였어요. 그는 시에라 리온에서 태어났고 요르바 혈통이기도 했죠. 그는 부유했고 표면적으로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천생연분 맞죠? 글쎄요, 그렇진 않았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강제로 결혼하게 된 젊은 여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세요. 세라가 적어도 처음에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놀랄 일도 아니네요.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가는 것 같던 이 영리한 젊은 여인의 정략 결혼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내 마음의 평화를 돈과 바꾸라고? 싫어, 절대로.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불쌍한 세라에겐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862년에 그녀는 데이비스와 결혼을 합니다. 브라이튼에서 열린 그녀의 결혼식은 너무나도 호화스러워서 화제가 되었죠. 신부의 들러리는 한 명이 아니라 16명이나 있었어요. 또한 세라는 10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서 멋지게 나타났죠. 하지만 보세요, 그녀는 공주였잖아요. 이상할 건 없죠. 비록 왕실 가족들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개인 앨범을 위해 이 신혼부부의 초상화를 의뢰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남편인 알버트 왕자를 포함한 왕실의 많은 구성원들을 정확하게 담아낸 사진작가 카밀 실비가 특별히 이 일을 맡아주기를 원했어요. 데이비스가 아프리카의 또 다른 영국 식민지였던 라고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라는 그를 따라 그곳으로 가서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 후 그녀는 첫 딸을 낳았죠. 아기의 이름은 세라가 사랑하는 데모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여왕은 소녀에게 선물도 보냈고 그녀의 데모도 되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1867년에 세라와 그녀의 가족들은 윈저에 머물기 위해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오랜 후원자이자 소중한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이때였죠. 세라는 데이비스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아들 아서와 딸 스텔라를요. 하지만 첫째 딸 빅토리아만이 그 고귀한 이름의 주인과 진정한 관계를 유지했던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왕 폐하는 그녀를 재정적으로 돌봐주고 아주 오래전 어린 세라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여왕과 남은 날까지 연락을 유지했어요. 그 엄마의 그 딸인 것 같네요. 사라포브 보네타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 가든 어떤 도전을 마주하든 그녀는 진정한 숙녀이자 권리를 가진 귀족으로 남았죠. 그녀와 빅토리아 여왕은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가슴 따뜻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다른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여왕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